배 대표님, 네. 이 국민의힘이 그동안 지도체제 문제를 놓고 황우여 비대위원장하고 여상규 당헌당규 개정특위위원장이 뭔가 이렇게 손발을 맞춰가지고 일종의 반란이랄까 네. 이걸 도모를 하겠는데 그게 진압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이미 이제 전대 룰은 대충 정리가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간단합니다. 이제 날짜가 중요한데 23일 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수요일 날 또 결과를 명쾌하게 예. 또 분석을 해야 되니까 7월 24일이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날 저녁에 올려지는 특집 방송 국민의힘 전당대회 총분석 고영진 박사님과 제가 함께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국민 여론조사는 지금 한 30% 정도 반영될 것 같죠. 두 가지 안이 올라가 있는데 20이든 30이든 뭐가 차이가 납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는 그거 뭐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 과거로 돌아간다 하면은 전에 원래 7대3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지난해 김기현이 억지로 5등 얻은 사람을 당대표 만들려고 100%로 100% 이렇게 당심으로 뽑았는데 아마 7대3으로 갈 가야 가능성이 혁신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동안 황우려 예. 위원장이 계속 추진했던 게 절충형 그것도 지금 투톱 체제. 그것도 관철되기 힘들 것 같고요. 단일 체제로 그대로 원톱 체제로 유지합니다. 하기로 예. 이렇게 이 얘기가 결론이 내려진 것 그렇죠. 아닙니까? 당 대표와 이제 최고위원은 이제 별도로 이제 선출되는 것인데 그래서 조금 저도 이제 이건 전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속보성 성격이 있는 내용이나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면 한동훈 전 위원장 쪽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또 둘러싼 뭐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할 수 없지만 또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겠죠. 당연하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중 몇몇이 이제 최고위원에 도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전해들었습니다. 뭐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이 나와가지고 당 대표가 되더라도 최고위원들이 밀어줘야 그렇죠. 하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당연히 보내겠죠. 맞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최근에는 국회의원 당선자들하고도 지금 접촉을 강화하고 그렇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건 뭐겠어요. 그렇죠. 이제 룰이 확정이 됐으니까 아마 조만간 이 전대 출마에 대한 출사표를 던지고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다음 주 정도가 예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다다음 주 안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헌법 84조를 이야기했습니다. 헌법 84조를 이야기한 근것도 사실은 출마에 대한 명분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은 결국 2조 심판 쪽으로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겠다. 네네. 그래서 이재명의 지금 재판 리스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예.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면서 조국에 대해서도 뭐 한동훈 특검 운운하고 있는데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저도 전해 듣고 있고요. 물론 이제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은 전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관계인데, 일단은 뭐 이전처럼 아주 이렇게 싹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그래요. 하지만 예. 일각에서 생각하는 대로 뭐 철천지 원수처럼 돼버렸다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상당히 그래도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가능성이 높고 거의 당선 가능성도 높은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당대표 활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쪽에서 가닥을 잡는 것은 주로 이제 초점을 이재명 대표와 조국 쪽에,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통령과는 좀 투트랙, 그러니까 대통령이 갈 길은 대통령이 가는 것이고 내 길은 대통령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로 이야기하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투트랙으로 갈 것이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야당은 계속 공세하겠죠.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최대한 그 부분은 좀 선을 긋고 예. 자기가 생각하는 정당 혁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재판 리스크를 잔뜩 안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과의 어떤 대응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 제84조를 네. 들고 나온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때리기. 그렇습니다. 네. 당신은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돼가지고 집행유예 집행유예라도 이상 받으면은 물러나야 하고 대선을 다시 해야 된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하고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 네. 그래갖고 연 3일 때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0일 날에도 공범들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도 무죄가 못 나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대통령 당선만이 감옥에 안 가는 유일한 탈출구로 지금 여기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저렇게 무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을 때리고 나왔는데 또 중앙일보라든가 일부 언론에서는 이 부분은 결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84조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은 사법적 방해를 받지 그렇죠. 않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무슨 탄핵 얘기하고 임기 단축, 개헌 얘기해봤자 다 소용없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게 헌법 84조의 취지다. 이것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좁히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도 나왔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죠. 예. 중앙일보에서도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른바 일거양득 그다음에 일석이조 이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의 이 목적은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한간에 떠도는 본인과 대통령과의 불화설은 근거가 없다. 아니 오히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법적인 보장 이런 부분들은 더 철저해야 된다라는 것을 84조를 통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우리 방송에서 거듭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겠다면 이미 대통령 관련된 발언이 나왔겠죠. 네.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발언이 나왔다면 대통령과 선을 긋는 겁니다. 두 번째. 전당대 출마할 의사가 없다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확 선을 그어버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예, 안 하죠. 단 한마디도 가타부타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홍 선배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나는 다 듣겠다. 그리고 나는 전당대회에 출마합니다. 이게 훨씬 더 명분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싸움닭으로서의 좀 부정적인 이미지, 거친 이미지를 굳이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왜? 지금 이미 우리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싸움닭, 또 조국이라고 하는 싸움닭에 지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적어도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금 더 올라갈 걸로 봐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못 올라가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관계였거든요. 근데 네. 한 전 위원장이 이제는 전당대회 전까지는 안 만날 겁니다. 근데 당대표가 됐는데 안 만날 겁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전에는 조금 상하 관계로 보였다면 이제는 대등한 관계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는 저는 훨씬 더 생산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측 인사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전대에 나오지 말라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은 분명히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럼요. 그 점을 명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대에 출마하겠다는 예.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그 주장, 이른바 그 헌법 84조 이야기는 허망한 기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그 나경원
의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통령 되면 물러나겠느냐. 스스로. 예. 법관들을 엄청나게 탄압하고 압박을 하고 쫓아내버려가지고 판결을 바꾸든가 아니면 대법원을 아예 그냥 대법관을 늘려갖고 자기 사람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대법원에서 그동안의 판결을 전부 뒤바꿔버리는 그런 일을 벌일 사람으로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법치주의의 잔혹사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저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번 전대에서는 뭐 의총에서도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수도권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이 좀 나와 가지고 활발한 토론도 하고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해 갖고 국민들의 관심도 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누가 나올 만한 분이 있습니까? 다들 지금 눈치만 이렇게 살금살금 보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거의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사람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상당히 흥행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TV에 토론을 하더라도 한동훈이라는 캐릭터와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 또 세 사람의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내용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얻게 되는 반사익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대표적인 인물이 존재감을 드러낼 인물은 윤상현 의원으로 봅니다. 윤상현 의원은 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히려 나경원 전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장한다면 굳이 안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또다시 나경원 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존재감 때문에 나와야 될까?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언젠가 우리 방송 고영신 TV에서도 다루었듯이 서울시장이나 뭔가 좀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저는 반드시 또 나와야 된다라는 인물은 저는 김태호입니다. 그래도 김두관이라고 하는 거물을 격침시키고 바로 이 낙동강 벨트의 승전보에 가장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김태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 김태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경쟁력 또는 정치적인 이 파이팅이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정말 마음껏 토론하면서 김태호 의원도 국민들 앞에서 자기의 토론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데는 일정 소홀한 적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대로 존재감을 또 알리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한동훈, 윤상현 결과를 떠나서 김태호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윤상현 의원은 제가 그렇게 탐색을 해보고 좀 접촉돼 본 결과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태호 의원도 자신감 있게 저는 한번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 전대의 흥행을 위해서는 역시 그래도 나경원, 원희룡 전 장관 정도가 나와야 관심이 있지. 다른 분들은 뭐 상대가 되겠느냐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자기는 뭐 이번 전대 안 나온다고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경원 이런 분은 충분히 당대표 할 만하다. 그렇죠. 또 원희룡 전 장관도 충분히 당대표로서 할 만하고 비전이 있는 분이다. 이런 분들이 착 붙어야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좀 지켜보자 하면서 할 텐데 이런 분들이 빠져버리면은 너무 싱거운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너무 일방적인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뭐 고 박사님 말씀 뭐 100% 일리가 있고요. 하지만 한간에서 이야기한 대로 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누가 나와도 지금은 진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누가 나와도 한동훈의 상대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당대회 기간 동안 몇 차례 토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토론을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또 수도권에 주목받는 인물로서 5선 의원입니다. 뭐 윤상현의 역할이나 또 김태호 의원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제언을 드린 겁니다. 예. 일단 룰이 정해졌으니까 예. 다음 달 23일에 치러질 전대 많은 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활발한 예. 그런 전당대 또 쇄신 분위기를 일으키는 전당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